좀 전에 여러분께서 보신 장치는 원심력으로 에너지의 창조가 가능함을 입증하기 위한 그 시험 장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장치를 좀 전에 보셨다시피 맨 처음에 한 번은 스프링을 없이 펼치고 장치를 가속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스프링을 넣어서 펼치고 그 다음에 그 줄을 펼치지 않고 정지시키고 이렇게 3번을 해서 3번 다 정지 시간이 8초가 나오는 것을 보셨을 줄 압니다. 이 장치는 제가 약 15년 전에 이 장치를 만들었었는데요. 당시에 이 장치를 근거로 홍보를 좀 하고 논문을 제출하고 이렇게 했었어도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논문을 엉터리 심사평을 하고 논문 심사자도 이해를 못하고 이래서 제가 사실은 도저히 현 시대에서는 통하지를 않는구나 싶어서 좀 송구한 말씀입니다만은 그동안에 포기를 하고 있다가 이번에 다시 유튜브가 활성화되고 하는 바람에 다시 한번 홍보해보고 이 영상을 새로 제작하게 됐는데요. 여러분께서 보셨다시피 3번 다 정지 시간이 8초가 됐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 장치를, 그 시험 장치를 보시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는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것으로 제 생각에 추측되는데요. 약 15년 전에 거의 그 장치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 시험 장치를 먼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왜 이것이 에너지 창조가 가능한 사이클이 형성되는가, 그 사이클의 설명도 같이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 장치를 설명드리기 전에 그 시험 장치를 근간으로 해서 실제적인 장치, 원심력으로 에너지의 창조가 가능한 그 실제적인 장치를 제가 펌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약 한 3년 전에 만들었었는데요. 원심 펌프가 되겠습니다. 즉 원심력으로 에너지 창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동일한 원리를 이용해서 원심 펌프를 만들어서 효율이 160%가 나오는 펌프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여기 유튜브와 또는 카페에 제가 이 우주와 미래사랑에 공개를 해놨으니까 유튜브에서 우주와 미래사랑을 검색하시든지 또는 카페에 오시든지 하시면은 효율 160% 펌프 시운전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효율이 100%를 넘길 수 없다는 그것을 그것이 설칙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원심력으로 에너지의 창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펌프는 효율이 160%가 나옵니다. 160%가 나오는 것을 측정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현재 사용되는 펌프하고 제가 새로 만든 펌프하고 두 개를 비교를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효율을 측정해서 현재 펌프는 효율이 65% 나왔고 제가 새로 만든 펌프는 160%가 나오는 시운전 영상을 여기서 먼저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160%가 나오는 이유는 원심력으로 에너지 창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효율이 160% 나오는 것입니다. 즉 그러니까 이 시험, 좀 전에 여러분께서 보신 그 시험 장치를 근간으로 한 실제적인 장치, 그것을 먼저 여러분께서 한번 찾아서 보시고요. 그것이 실제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상기를 좀 해주시면 하고요. 원심력으로 에너지의 창조가 가능한 여러 가지 이유와 더불어서 많은 원리 설명들은 이 카페에서 제가 많이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와서 보시고요. 그러면은 여러분께서 보신 그 시험 장치가 어떤 것을 말해주는 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인지 제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께서 보셨다시피 장치를 먼저 가속을 한 다음에, 가속 회전을 한 다음에, 원심줄을 펼치지 않고 가속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펼쳐지게 했었습니다. 홀딩을 해제한 다음에 자연적으로 펼쳐진 그것이 원심력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펼쳐지면서 한 번은 스프링을 넣어서 하고 한 번은 스프링을 없이 하고 그렇게 해서 정지 시간을 지었죠. 그리고 자연적으로 정지됐습니다. 마찰에 의해서 정지됐겠죠. 자연적으로. 그것이 정지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속시키는 에너지, 장치를 가속시키는 에너지, 그것이 A, 원심력으로 펼쳐지는 에너지, 그것이 B, 그 다음에 장치가 정지되는 에너지, 그것을 C라고 했었습니다. C라고 할 때 지금까지 개념은 어떻느냐 하면은, 현재까지 과학 개념은
자연과학 개념은 어떤 거냐면은 가속 에너지 A, 장치를 회전 가속시키는 A, 그것이 A는 원심력으로 펼쳐지는 에너지, 즉 스프링을 펼치는 에너지, 그거하고 장치가 증기되는 에너지, 그 두 개를 합하면은 A가 되는 것으로 현재까지 과학 개념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즉, A가 입력이고 B 플러스 C가 출력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얼핏 보면 이것이 상기적인 현상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개념입니다. 그 잘못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 실험 장치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제가 써놓은 대로 설명을 드린다면은, 이 51kg 포스에 미리 펼쳐진 스프링 상수가 이 51kg입니다. 그것은 이 논문 내용에서 실측을 한 스프링 상수 세기로 잰 그 내용들이 논문에는 공개를 해놨습니다만은, 여기는 이제 이 결과만 제가 찍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51kg 포스미리의 상수를 가진 두 개의 스프링을 펼치는 에너지, 즉 원심력 이 에너지를 현재까지 개념은 장치를 정지시키는 에너지, 즉 스탑 에너지에서 빼야 된다는 것이죠. 현재까지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속 에너지 1에다가 가속 에너지 1은 원심력 에너지 1 플러스 스탑 에너지 두 개를 합한 것하고 같다. 이것이 현재까지 자연현상에 대한 과학 개념이죠. 그런데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장치이죠. 여러분께서 보셨다시피 이 스프링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장치가 정지되는 시간은 8초가 걸렸었습니다. 만약에 여기 써놓은 대로 만약에 이 현재까지 이 잘못된 개념처럼 만약에 스프링을 펼쳐지는 그 원심력 에너지를 이 회전 정지 관성에서 가져왔다면 장치가 정지 시간은 어떻게 돼야 하느냐면은 2.3초 만에 정지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 2.3초는 제가 여기서 결과만 제시해봅니다만은 이 논문을 여기서 공개해 놨으니까 논문 내용에 왜 2.3초 만에 정지되어야 하는가? 현재의 개념대로 이 원심력 에너지를 이 정지 에너지에서 뺐을 때, 그러니까 이 정지 에너지하고 원심력 에너지하고 보탠 것이 가속일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얼핏 보면 맞을 것 같죠, 지금까지 개념이. 그런데 이 스프링이 펼쳐지는 에너지를 회전 정지 관성에서 만약에 가져왔다, 이 스프링 펼쳐지는 일을, 그렇다면 장치는 2.3초 만에 정지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죠. 그러니까 있지만 스프링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8초 만에 정지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셨다시피. 그래서 이것은 현재까지 개념은 잘못된 개념이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원심력은 운동 관성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물리학에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원심력은 가짜의 힘이다. 가짜의 힘이라는 뜻이, 즉 회전 운동하고 원심력은 회전 운동을 시키는 가속 에너지 또는 정지 에너지 또는 위치 에너지, 이런 에너지량하고 원심력은 아무런 일량이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못해서 제가 이 시험 장치를 당시에 만든 것인데요. 이것을 논문을 제출하고 해도 아무래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장치를 실제적인 장치를 보고도 논문을 엉터리 심사평하고, 여기서 제가 왜 논문을 정말 초등학생보다 못하는 그런 솔직한 이야기로 좀 속된 말로 돌머리 평가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그것은 계속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아무튼 말씀드린 대로 이 스프링 에너지를 정지시키는 에너지에서 만약에 가져왔다, 이 스프링 펼쳐진 에너지를, 그렇다면 장치는 2.3초 만에 정지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회전 운동에서 이 스프링 에너지를 빼야 하므로 장치는 빨리 정지돼 버리겠죠. 에너지를 잃어가지고. 그것이 지금까지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잘못됐기 때문에 정지 시간이 2.3초가 아니고 8초가 걸렸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원심력 1은 회전 운동하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고 논문을 엉터리 심사평하고 당시에 그래가지고 포기를 했었는데, 사실은요. 여기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논문 심사사는 물론이고 주위에 그 당시에 이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이 잘못된 개념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 원심력으로 에너지 창조가 가능한 이유는 힘의 수직 성분 때문인데요. 원심력은 운동 관성과 수직 성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심력으로 에너지 창조가 가능한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힘의 수직 성분에다가 사실은 이 에너지가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우주 에너지에서 가져옵니다. 여러분께서 잘 이해가 되시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 지구 입장에서 보면은 에너지가 마치 창조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우주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주 에너지에 의해서 유입되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은 여러분께서 제가 여기에 유튜브나 그 카페에 검색해서 에너지 보존 법칙은 잘못됐다. 그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상을 찾아보시면은 지구만을 기준으로 생각한 에너지 보존 법칙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그 실제적인 그 근거들을, 그 입증 사례들을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현재까지 에너지 보존 법칙은 개방계에서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 이유들을 여기서 설명 들어보기로 하고요. 우리 지구에서 보면은 에너지가 마치 창조되는 것으로 보이나, 그러나 우주 전체적으로 보면 에너지 보존이 성립하는 것이죠. 유입되는 그 근거가 E = MC 자성인데요. 질량 등가 에너지. 잘 아실 것입니다만은, 질량 등가 에너지가 공식이 어떻게 관여돼서 유입되는가, 그 설명은 좀 길어져서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논문 심사평을 하면서 엉터리평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마치 상대성 이론에 비교를 해가지고, 원심력은 가짜의 힘이다.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해 보면, 논문 심사자가. 그 가짜의 뜻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하면, 마치 상대성 이론에서 상대가 움직이면 나는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비교적인 설명, 그러한 개념으로 가짜를 해석하고 있어요. 전혀 이해를 못하고. 그런데 그 실제적으로 가짜의 물리학에서 나오는 그 가짜의 힘은 뭐냐면은, 원심력은 운동 에너지라는 건 관계없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 가짜라는 뜻은. 그래서 여기서 논문 심사평을 하도 엉터리로 하고, 또한 그 상대성 이론에 견주어서 계속 평가를 하고 해서 제가 그 상대성 이론이 도대체 어떻길래 이렇게 상식적인 개념이 떨어지는가.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아주 파고들어서 연구를 해봤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상대성 이론은 완전히 엉터리적인 이론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이론 때문에 우리 인류과학이 정말 우물 밖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상대성 이론은 여기서 제가 많이 설명하고 있으니까 관련 영상들을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바른 개념을 설명드릴게요. 여러분께서 보셨다시피 이 펼쳐지는 그 에너지, 즉 원심력이란 이 A하고 C에 무관합니다. 무관하기 때문에 스프링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무조건 정지시간이 발생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원심력이란 장체로 창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속일이 A, 정지일이 C, 가속일하고 정지일은 무조건 같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연현상이 실제적으로 같은 것이고, 그리고 B는 원심력일인데 이것에 관계없이 같다는 것이죠. 원심력이 있든지 없든지 무조건 A하고는 C하고는 같다. C에 무관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B를 창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창조 사이클은 이따가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을 왜 그려놨느냐 하면은, 논문을 그 당시에 엉터리 심사평을 하도 해서, 제가 정말 이 올바른 상식을 좀 알려주고자, 이것을 이해하는 분이 물론 몇 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원심력에 관한 어떤 가속일에 대한, 여러 가지 자연현상,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카페에 제가 많이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기로 하고요. 이 그림을 좀 설명드릴게요. 이 그림은 그래프는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은 하도 이해를 못하니까 제가 그래프로서 좀 그려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쪽이 RPM입니다. RPM이. 그리고 이쪽이 시간, 이제 정지 시간이죠. 장치를 먼저 가속을 시켰습니다. 네. 이 가속을 시킨데 430rpm까지 가속을 시켰습니다. 이 430rpm은 모터가 당시에 6극 모터인데
거기다 벨트 분리를 큰 분리를 하고 해서 계산상 430rpm이 나왔습니다. 장치가 여러분께서 보셨다시피 이 가속을 시키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홀딩을 하고 있다가 약 2, 3초간 홀딩을 하고 있었습니다. 홀딩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잠금을 해제하고 자연적으로 정지되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지되는 시간이 8초 그렇게 나왔었죠. 이 그림을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린다면은 여기서 이 노란색 A는 가속 일량이 되겠습니다. A는. 그리고 C는 정지 일량이 되는데요. 그 당시에 논문 심사평을 어떻게 주로 하고 왔느냐 하면 또 가속비를 계산하지 않았다. 이러한 평을 해왔어요. 그런데 제가 결론적으로부터 말씀드린다면 가속비를 계산하지 않았다. 그것은 나는 초등학생보다도 못한 사람이요. 이러한 평을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적어도 자연공학을 전공했거나 물리학을 전공했다면 그 장치에서 서브링이 없는 경우에 8초가 정지되는 거 보셨을 것입니다. 서브링이 없는 경우는 원심력이라고 관계없죠. 그때는 가속이라고 정지이라고 무조건 같은 것입니다. 서브링이 없을 경우에는 가속이라고 정지라고 무조건 같다. 그것은 그 장치에서 보시다시피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필수적인 자연 현상이고, 서브링이 없을 때입니다. 서브링이 없을 때는 원심력이 없을 때는 무조건 같은 것이죠. 그것이 어떤 장치를 가속 회전을 한 다음에 자연적으로 정지하게 되면 그것은 무조건 같은 것입니다. 원심력이 없었으니까 없을 때는. 그러니까 그렇게 평가를 한다는 것은 가속이 이를 계산하지 않았다. 그렇게 평가를 한다는 것은 정말로 자연현상을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인가? 그래가지고 무슨 학위만 가지고 있는 것인가? 도대체 어떤 자연현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솔직히 말해서 속된 말로 돌머리로 밖에 저는 생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가속비를 계산하지 않았다. 원심력이 없을 때는 무조건 같은 것이에요. 가속일이 없을 때는 가속이라고 정지일은 그래서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이 원심력 1, 즉 스프링을 펼치는 일, 원심력으로 펼치는 일, 이것이 있을 때도 같았습니다. 이 장치를 만든 목적이 그것이 있을 때도 같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요. 그래서 이 스프링 1은 A하고 C에 무관하다. 왜냐하면 스프링이 없을 때도 가속이라고 정지일은 같으니까. 스프링이 있을 때도 같으니까. 그러니까 B는 무관한 거죠. A하고 C하고 무관한 거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논문 심사평대로 가속비를 계산하지 않았다고 손치고, 물론 C하고 같은 것을 뭐고 일단 접어두고, C하고 같은 것을 말하면 그 사람들 돌머리밖에 안 되니까 잠깐 접어두고 설사 가속일이 조금 더 들어갔다 칩시다. 여기서 제가 빗금 부분에요, 좀 회색 부분을 해놓은 이 부분, 가속일이 조금 더 들어가서 이 스프링이 펼쳐지는데 영향이 있었다고 칩시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스프링은 51kg 포스미리의 엄청난 세기를 가진 두 스프링입니다. 있어서 가속일이 조금 차이 났다고 손치더라도 일단 이 앞에 말씀드린 가속일과 스프링이 없을 경우에 가속일과 정지일이 같은 것은 상식적인 자연현상, 그것을 무시하고 이 가속 에너지가 서사 조금 더 들어갔다 칩시다. 그렇다면 이쪽 장치가 여기까지 가속해 올리는데 이 에너지가 물론 마찰이라든지 다른 변수가 있어가지고 이 회전수가 430 유도 전도연기였기 때문에 430이 아니고 432나 3이나 또는 428이나 이 정도 됐다고 칩시다. 그리고 가속이 조금 차이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큰 스프링을 가진 원심력 일에 얼마나 그 일이 영향을 미치겠어요. 즉 이 개념을 생각해가지고 영향을 미쳤다, 그 뜻입니다. 돌머리 평가자가 죄송합니다만은, 즉 A를 계산하지 않아서 여기에 영향을 미쳤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430rpm까지 올리는 이 가속일이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여러분께서 보시는 대로 금방 가속이 됐지요. 서서 차이가 났다 하더라도 이 큰 원심력이라고는 영향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에요. 정말 그런 상식적인 개념을 어떻게
그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것은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가속이 얼마나 차이 나겠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프링을 달고 가속시키는데 스프링을 달았을 때는 그 스프링 무게만큼 물론 더 들어갔겠지요. 가속일이. 그 무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스프링이. 그래서 여기 장치에서는 제가 설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전에 설명을 할 때 스프링이 있는 경우가 조금 길게 나왔어요, 타임이. 왜 길게 나왔느냐, 스프링이 있는 경우가. 스프링이 있는 경우는 스프링 무게에 의한 간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8점 한 3초 나와요. 스프링 무게 때문에, 정지 시간이. 그래서 그 스프링 무게만큼 가속일이 더 들어갔겠지요. 그래서 가속일하고 정지일은 무조건 같다. 스프링이 없을 때는 무조건 같은 것이에요. 지금까지 개념은. 가속일하고 정지일은 무조건 같은 그것이 자연현상이니까. 그런데 스프링이 있을 때도 같다. 스프링이 있을 때도 같기 때문에 스프링일이 남는 것입니다. 그런 정말 상식보다는 못한 그러한 평을 해가지고 정말 우리 과학을 지금까지 현재 과학이 우물하게 가두고 있는 여러 가지 자연 현상들이 많아요. 자연 법칙, 잘못된 자연 법칙이 많아요. 그것은 제가 일일이 설명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은 이 카페나 유튜브에 여기서 찾아보시면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그려놓은 이유가 A는 가속일입니다. A는 가속일, C는 정지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프링 넣었을 때는 실질적으로는 8점 한 3초 나와요. 그 스프링 무게만큼 정지일이 더 나왔다는 것이죠. 그 시간이. 근데 설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정말 화가 나서 다시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송구하지만은 가속일이 도대체 가속일하고 정지일하고 같다는 그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물론 스프링을 넣었을 때는 그 사람들 생각대로 틀린다고 손 치더라도 스프링을 안 넣었을 때는 지금까지 개념 무조건 같은 것이에요. 스프링을 안 넣었을 때는 무조건 같은 것이에요. 그것은 아마 공학을 전공했다 하면은 정말 초등학생보다도 그걸 생각 못 한다면은. 그런데 스프링을 넣었을 때도 같기 때문에 스프링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속일하고 정지일은 항상 같은 것입니다. 무조건 같다. 그것이 자연 현상이고. 그래서 가속일을 계산하지 않았다. 그러한 평가를 하는 것은 정말 속된 말로 돌대가리 평가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그 당시에 하도 이걸 받아가지고 말을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다혈질이 된 상태입니다. 이 상대성 이론과 이러한 그쪽의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아마 여러분께서 이해를 좀 하실 줄 압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만약에 가속일이 A보다 조금 더 들어갔다. 이만큼요 더 들어갔다. 그럼 B의 정지일도 이쪽에 그만큼 조금 더 나오는 것이에요. 스프링이 없을 때를 생각합시다. 스프링이 있을 때는 틀린다 손 치더라도 스프링이 없을 때면은 이만큼 더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자연현상이에요. 가속일하고 정지일은 같다 무조건. 근데 여기서 이제 스프링을 넣었으니까 스프링 넣어도 같으니까 그 논문 심사자들은 스프링 없을 때는 정지시간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럼 스프링 없을 때는 왜 가속시간하고 정지시간하고 다를까요? 그런 상식도 모르는 사람들이 논문을 평가한다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현재의 과학이 우물 밖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논문 엉터리 심사평은 법적 대응 요건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정말 그래서는 안 되겠죠. 정말 제가 조금 흥분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것을 제가 그려놓은 이유는 이제 시험 장치를 근거로 어떻게 사이클을 에너지가 창조 가능한 사이클을 만들 것인가 그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 두 가지 경우를 그려놨는데요. 제일 먼저 알기 쉽게 이 스프링 시험 장치와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에너지가 창조되는 과정을 먼저 한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난이도를 조금 높여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스프링 이 시험 장치가 먼저 여러분께서 보셨다시피 이 과정이 똑같은 과정인데요. 어떻게 에너지가 창조되는지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금방 아마 이것은 아마 이해를 되실 줄 압니다. 처음에 장치를 R1이라 하면은 이제 회전 반경이 작은 상태죠. 그리고 회전수가 제로. 이 상태에서 가속을 시켰습니다. 회전 반경은 그대로 홀딩해 놓고 회전수만 증가시켰습니다. 장치를. 아까 시험 장치에서 보셨다시피요. 거기서 이제 가속을 시키면은
가속일 A가 들어가겠죠. 가속일 A, 회전수를 올리니까 회전 반경을 홀딩한 채로 가속일 A가 들어가겠죠. 요 가속일이, 액셀레이션 에너지가.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회전수를, 이제 회전 반경이 작은 상태에서 회전수가 올라간 그 상태에서 장치를 자연적으로 펼쳤습니다. 펼치니까 회전 반경이 커지고, 당연히 커졌죠. 아까. 그러니까 스프링이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회전수가 줄었습니다. N2는 N1보다 작습니다. 회전수가 줄고 이제 원심력일 B가 나왔죠. 이때는 에너지가 전혀 안 들어가고 자연적으로 펼쳐지면서 B라는 원심력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이쪽으로 다시 회전 방향이 큰 상태고 회전수가 작은 상태. 그러니까 다시 이제 스프링을 펼치지고 나서 자연적으로 이제 회전하고 있는 상태겠죠. 회전 반경이 커지고 회전수가 작아진 상태. 그 상태에서 다시 회전 반경을 이제 줄여주는 것이죠. 회전 반경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고 회전수를 줄여주는 것이죠. 회전 반경은 홀딩하고 있는 채로, 그러니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이클을 그려놨는데요. 회전 반경은 그대로 있는, L2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회전수만 줄입니다. 그러면 감속 에너지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감속 에너지. 그리고 아까 여기서는 C가 마찰로 정지됐습니다만, 이제 강제로 정지시킨다면 그 정지 회수율이 나오겠죠. 그것이 이제 C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A하고 C는 같습니다. 왜 그것이 같느냐 하면, 여러분께서 마지막에 그 시험 영상 중에서 마지막에 그 장치를 펼치지 않고 수납되는 그 시간, 그것도 8초 나오는 거 보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회전 반경이 만약에 커져 있는 상태로 그대로 정지하면 똑같은 에너지가 나와요. 여기서는 이제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A하고 C하고는 같은 것이고요. 이것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지를 시키고 회전수가 제로까지 정지시켰습니다. 회전 반경만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는 에너지가 원심력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아요. 회전수가 제로이기 때문에. 이때는 에너지가 안 들어가겠죠. 안 들어가니까 E1하고는 같은 것입니다. A하고 C하고는. 다만 이제 여기서 관성에 복귀시키는 관성일, 추를 복귀시키는 관성일, 그것은 이 원심력일에 대한 비교하면 너무나 작은 값이죠. 그래서 생략돼도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일은 빼고 일단 제로가 되는 것이고. 여기 회전수가 제로까지 간 이 상태, 요 회전 반경만 증가하는 이 에너지를 그 크기가 거의 작으니까, 원심력이 없는 상태니까 이 일은 작겠죠. 그러니까 A하고 C하고는 물론 회전 반경을 증가시킨 이 에너지가 조금 차이가 있겠죠. 관성일, 추의 관성이 추를 회전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복귀시키는 이게 일이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A가 C보다 조금 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묘한 차이겠죠. 회전수가 제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은 이제 0으로 치고, 추의 관성일, 그것은 0으로 치고,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사이클이 형성되겠죠. 그럼 A하고 C하고는 같다. 물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은. 같다 치고. 이것까지 굳이 따져가지고 말씀하신다면은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건 원리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제 말을 이해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회전수가 없는 상태에서 추만 펼쳤다 오므라다는 이거 에너지가 거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A하고 C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력일 A, 출력일 C, 정지 관성 출력일 C, 그것은 C는 회수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A하고 C하고는 쌤쌤 돼버린다는 것이죠. 에너지가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에너지를 여기서 이 에너지를 얻어서 이 에너지를 가속해주면 조금만 더 보태주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B는 큰 원심력이 나왔습니다. 이 한 사이클에서. 그래서 B를 창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한 사이클을 하면서. 만약에 장치를 연속해서 작동시킨다. 이 연속해서 작동시키는 장치는 얼마든지 장치 구조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것은 장치에 대해서 조금 밝으신 분은 금방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치 구조는. 그래서 그러한 것은 생략하고요. 그래서 B의 원심력이 창조되는 사이클을 이 시험 장치가 작동되는 근거로 해서 그대로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난이도를 높여가지고 이쪽을 설명드릴게요. 이쪽 사이클은 이쪽 시험 장치를 근거로 한 이 사이클보다 조금 난이도를 높여가지고요.
장치를 실제적으로 좀 더 이용할 수 있게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연구를 하는 그러한 사이클이 되겠는데요. 이 사이클의 원리는 고속 시의 회전 원심력, 고속 회전 시의 원심력 마이너스 저속 회전 시의 원심력, 그에 의한 에너지가 창조되는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설명을 드린다면은 먼저 그 전에 좀 전에 말씀드린 고속 시의 회전 원심력 그리고 저속 시의 원심력, 이 차에 의한 에너지. 원심력이라는 것은 회전수가 조금만 차이 나도 굉장한 크기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차의 원심력이 좀 크게 나온다는 것이죠. 제가 이 카피에서 고속시의 원심력과 마이너스 저속시의 원심력 차이에 의한 에너지의 창조가 가능하다. 그 이유를 당시에 아무도 이해를 하지 못하죠. 물론 우리 시험장치조차도 이해를 못하는데 이 사이클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고. 그것은 도저히 오히려 저를 갖다가 이상한 사람으로밖에 생각 안 해요. 이것까지 설명드린 것은 제가 사실 포기해버렸죠. 이것도 이해 못하는데 송구합니다만 이걸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이 장치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제가 이 사이클 장치를 제작을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송구합니다만은 그때 실패를 했는데요. 왜 실패를 했느냐 하면은 지금 알고 보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어요. 제가 물론 제작 기술도 부족했고 다른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해서 실패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다시 만들어라 하면은 이제는 제가 확신을 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왜 실패했는지를 원인을 이제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카페에 오시면 제가 여기서 실제적으로 효율이 160%, 똑같은 원리를 이용하여 효율이 160% 나오는 펌프를 제작한 것을 보시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펌프 시운전 영상은 여기서 찾아보시면 제가 카페나 유튜브에 공개해 놓을 테니까 직접 시운전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펌프에서 설명을 합니다만은 일부러 효율을 높이려고 유량은 일부러 좀 감소를 시켰습니다. 거기서 나올 것입니다만은 효율을 조금 한 110% 정도 낮추고 일반적인 펌프만큼 오히려 일반적인 펌프보다 유량이 더 많게 나오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도 100% 만약에 110% 나오면 개개오찬이 솔직한 예로 이런 또한 딴지를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싶어서 일부러 효율을 높여서 유량을 줄이고 이렇게 설계를 한 것입니다. 유량을 낮추고 효율을 좀 낮추고 유량을 높일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것은 구조적으로. 일부러 제가 효율만을 생각해서 설계를 한 펌프입니다. 이것은 하도 전부 다 도저히 제보고 손가락질밖에 안 하니까. 근데 이것을 보고도 지금 도저히 믿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이 사이클조차 이해를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설명해 볼게요. 이 사이클은 여기서는 이제 회전 방향을 홀딩하고 있는 상태에서 회전수를 올렸습니다만 여기서는 회전 반경을 처음 시동을 걸어가지고 R1하고 N1 어느 정도 작은 회전수를 회전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회전수도 증가시키고 회전 반경도 증가시킨다는 것이죠. 회전수도 증가시키고 회전 반경도 증가시키고 그 과정에서 원심력 이것을 얻어냅니다. 근데 여기서 W1이 이제 그렇게 하면 W는 들어가겠죠. 회전수도 증가시키고 회전 반경도 증가시키면. 그리고 제가 정말 하고 나서 또 한 가지 더 설명드리겠는데요. 논문을 과거에 심사평을 하면서 여기서 회전 반경하고 회전수하고 동시에 증가시키는 이 과정에서 저자가 지적 수준이 부족하여 적분을 하지 못한다. 이러한 평가를 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회전 반경하고 회전수하고 동시에 증가되는 이 과정에서 이 원심력을 계산하는 적분을 현재까지 수학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수학 실력이 솔직히 말해서 짧은 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한테 비하면 좀 짧겠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원심력을 계산하는 이 일을 적분을 할 수 없어요. 회전 반경하고 회전수가 동시에 증가되는 과정에서는. 아마 논문을 심사평하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이거 새로운 적분을 만들었거나 분명히. 그래서 새로운 적분을 이 답을 자기는 알고 있길래다가 그러한 평가를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정말 제가
정말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제가 화가 나서 계속 이럽니다만, 저는 송구합니다만은, 아마 자기는 이 과정에서 적응하고 할 수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런 논문 심사를 했겠죠. 그러나 이 과정은 적분할 수 없는 겁니다. 평균 원심력을 낼 수 없는 것입니다. 적분을 해서. 그래서 이 저자가 지적 수준이 부족하여 논문을 적분을 못하고 있다. 그것이 말이 되는 평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기는 이거 과정을 적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길래다가 그런 평가를 했었겠죠. 정말 죄송합니다만 정말 화가 나고 하는데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현재 우리 과학이 우물 속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특히 상대성 이론, 또한 연력학 제2법칙. 그것은 제가 여러분 여기서 많이 설명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아무튼 이야기가 좀 빗나갔습니다만은 이 회전반경과 회전수를 동시에 증가시키는 이 과정, 이 과정에서 원심력을 얻어낸다는 이야기죠. 원심력 B를 얻어내고, 그리고 이렇게 가속시키는 일, 그것이 W1이 들어갈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장치에서, 시험 장치에서 보였었던 거 마찬가지로 회전 반경과 회전수를 동시에 증가시키는 이 과정에서 들어가는 W1의 일은 W2의 크기에 관계없습니다. 이것을 아마 몇 분이나 이해하실지 그건 모르겠는데요. 이건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만은, 논문 심사자는 도저히 도저히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평가를 했을 것이고. 근데 제가 여기서 원리적으로 이 과정하고 조금 원심력이 나오는 과정이 다르죠. 이제 여기서는 회전 반경하고 회전수가 동시에 증가되니까.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원심력이 가속일에 관이 된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현명한 물리학도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현명공학도나 물리학도가. 근데 이것은 관여되지 않는 이유를 제가 이 카피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원론 생각에는 이 회전 반경과 회전수가 동시에 증가되면은 원심력이라는 나선 행을 거리서 증가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에 관여된다. 분명히 그런 그런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나선 반경으로 증가되더라도 관계가 없다는 이유를 제가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니까. 정말 죄송합니다만, 그러한 논문을 심사평하는 그런 돌머리들은 이해를 못할 것이에요. 제가 여기서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도 정말 죄송합니다만, 자꾸 열받았어요. 아무튼 이것은 같다는 것을 제가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많이 설명해 놨으니까, 지금 카페에 제가 요즘 카페 관리를 안 해서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보면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또 실험장치에서 말해주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과정에서 W1의 일은 W2에 관계없이 항상 같은 크기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W2의 일은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원심력의 일. 그 다음 이 과정에서 회전수가 증가되고 회전 반경이 증가된 이 상태에서 이제 회전 반경을 홀딩을 하고 회전수만 줄이는 감소 일이 나오겠죠. W3는 감소 일입니다. 감소 회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회전 반경이 커지고 회전수가 감소된 이 상태에서 다시 복귀를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알분 이 초기 상태로, 초기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로. 걸어놓으면 시동 걸어놓은 상태로 복귀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서는 이제 각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거꾸로 돌아가는 과정에서는 회전수는 똑같은 상태에서 회전 반경만 줄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회전 반경을 줄이기 위한 일이 들어가겠지요. 그러면은 그 일이 들어가면 회전수가 각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회전수가 증가되려고 해요. 그래서 증가되려고 하는 그 일이 해소가 되는 것이에요. 이해를 하실 분이 몇 분이나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여기 제가 적어 놓은 대로 W1은 W3 일하고 정지 일하고 감소시킬 때 회전 반경을 줄일 때 나오는 일, W4하고 이 W1은 두 개 이렇게 하면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장치를 작동시키기 위한 일은 마찰을 제외한 일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요거는 플러스고, 요것도 플러스고, 요거는 W1은 마이너스고 해서 요 두 개를 합하면 이게 똑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남는 것이 무엇이 남느냐? 이 고속으로 회전하는 이 고속 쪽의 원심력 1, W2하고 W2에다가 복귀시키면은 이제 원심력 1,
W4 원심력일이 이제 사실 이 과정에서 이제 해소가 되는 이것은 여기서 계산을 했으니까 이제 이쪽에서는 넣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W2는 고속시 회전력 원심력일은 저속시, 이쪽은 저속시입니다. 고속시고 저속시. 저속시 회전일은 원심력일은 고속시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원심력은 회전 방향이 원주 속도가 조금만 차이 나도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고속시의 원심력과 저속시의 원심력에 의한 큰 차이 에너지가 원심력인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한 사이클을 작동시키면서. 그래서 이 고속시의 원심력 마이너스 저속시의 원심력 그 차이에 의한 에너지가 나온다. 그것을 아무리 설명해도 정말 아무리 말해도 이해 못해요. 저는 솔직한 이해로 저는 이해를 못하는 그것을 더 이해 못하겠어요. 당시에 15년 전에 하도 이해를 못해서 제가 포기해버렸는데요. 아직까지 시대가 안 된 모양이다 싶어서 그래서 포기했었는데 지금 아마 제 이야기를 조금은 이해하시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정말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리면서 조금 흥분한 상태로 설명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그 당시에 얼마나 제가 이해를 받았겠는지 송구합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니까 지금은 이해해주는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제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심력으로 에너지의 창조가 가능한 사이클 설명을 조금은 이해를 하실 줄 알고요. 지금까지 좀 불편한 마음으로 들으셨을 것입니다만은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